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대장동 1000배 수익을 설계한 장본인이 누구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벌린, 어떻게 해서 대장동 1000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설계한 유동규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했다는 거는 도망은 아니죠. 아직까지 자기가 어떻게 쉬루 어디 조용한데 속리산을 갔든지 금강산을 갔든지 뭐 제주도를 갔든지 해도 잠적은 잠적이니까 말이죠. 전화번호는 뭐 자기 수시로 보통 사람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대장동 1000배 수익을 설계했다. 유동규는 과연 누군가? 유동규가 누군가? 이런 게 생각납니다. 김부선 씨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씨에게 나 좀 알려주지, 다른 사람 알려줄 때 나 좀 알려줬으면 내가 나하고 둘이 관계에 있었던 걸 밝히지 않았을 텐데 하고 비꼬은 그런 SNS가 나와서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게 떠들썩했죠. 예. 물론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그런 의혹이죠. 김부선과 이재명의 스캔들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입니다. 의혹. 그건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완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대장동 1000배 수익을 설계한 유동규는 전화를 바꾸고 잠적을 했습니다.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때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겁니다. 이달 중순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에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SPC, 소위 성남의 뜰, 이름도 근사합니다. 뭐 화천대유, 뭐 성남의 뜰. 왜 이렇게 고약하게 외우기 힘든 말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고상하게 놀아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성남의 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성남의 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이 또 이건 뭐냐? 1호부터 7호까지 4천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게 된 바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중심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유동규인데, 그런 유씨 행방이 지금 묘연해지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해외로 도망간 것 아닌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을런지 우려된다. 신병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게 불의의 사고라든가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핵심 인물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 해외로 도피됐다면 의심받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더욱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런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유씨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2015년도 참 빨리도 시작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유씨는 당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사 실무진의 우려를 묵살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무서운 사람 같습니다. 이 성남에 무서운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면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적정 기준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민간 기업의 과도한 배당금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유 씨가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유 씨 혼자서 안 받아들였을까요?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선정할 당시 유 씨는 공석인 사장 직무대리까지 맡았다는 겁니다. 뭔가 그냥 팍 느낌은 오는데 실체는 없는 겁니다. 기획본부장이 바로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다니까 빵빵 도장이 빵빵 찍힐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사장 직무대리 도장도 찍을 수 있으니 말이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사업구조에 따라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 뜰입니다. 성남의 뜰, 뭐 이름을 왜 이렇게 고상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학적으로 지었습니다. 성남의 뜰, 무슨 시가 나올 법합니다. 성남의 뜰. 성남의 뜰이란 제목에 시가 나올 법한 제목이죠. 제목 근사하죠. 성남의 뜰. 돈이 우장창 쏟아진다. 가을 폭풍우처럼 우장창 돈이 쏟아진다. 성남의 뜰에 뭐 이런 유형의 시들이 나올 법한 성남의 뜰이라는 이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플러스 1주 한 주를 갖고 참여했습니다. 경제지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한 김만배 씨라는 그 기자 출신 경제신문 기자, 법조 출입한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김만배 씨가 설립한 소위 화천대유. 화천대유. 이건 지분 1%를 갖고 자산관리사로 또 참여했습니다. 화천대유와는 별개로 김 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이 천화동인 1에서 7호를 설립해서 성남의 뜰 지분 6%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천억이 넘는 수익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상상력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을 수 있나라는 국민들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날로 먹을 수가 있지? 4천억 이게 돈 아니네. 이게 무슨 소꿉장난하는 돈인가? 민간 사업자 수익이 과도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바로 유 씨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정치권에 제기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지사 핵심 측근으로 손꼽혔던 유 씨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지만 이 지사 측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 씨는 이 지사 대선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는 최근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이 법조 기자들이 수집한 그 기자, 표태준 기자와 김만기 기자가 철저하게 지금 취재를 한 기사입니다. 유 씨는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는 않다.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유 씨는 우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고 완전히 자르기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이 유 씨,
유 씨는 서울 한 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음악이나 할 것이지 돈에 너무 빨리 신경을 썼네요. 서울 한 대학 성악과를 졸업해가지고 음악을 한 성악가 출신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경영 사업 머리를 가졌을까요? 유 씨는 2008년 성남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으면서 주변에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란 평을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유 씨는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절에 사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사장 직무대행도 맡았고 이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지사로 당선된 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소위 소위 지사가 아니죠. 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당선된 후에는 바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상당히 출세의 가도를 달린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2월 2일 결재한 대장동 사업 관련 출자 승인 검토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0분지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사인 성남에 따른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걸로 꼽히는 토지 확보 작업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 보고서에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바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5,500원을 환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장하지만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배당금과 분양 수입 등 6천억 이상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과연 민간 수익을 우선하지 않도록 한다는 애초 취지에 맞냐 하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천대유 참 화천대유 이게 오늘의 큰 추석 때의 큰 앞으로도 이 화천대유는요 거의 인화력 휘발성이 강한 폭발력이 강한 이 타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대선판을 흔들어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조금 흔들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대선판을 무지막지하게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화천대유 여러분들 화천대유가 뭘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헌법적 그 공정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대한민국의 그 프레임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안보가 받쳐주는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 과거의 영광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쟁취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